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골든라이프 평촌번개센터장 류연서입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를 종종 하게 되는데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내가 정말 알지 못해서인 경우이고요. 네, 두 번째는요. 알려고 하지 않았을 때 발생이 되고요. 세 번째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 즉 잘못된 정보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네,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내 퇴직금을 후회 없이 현명하게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강의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은퇴 자산 관리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셨거나 수령하실 예정이시거나 아니면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시거나 해당되실 예정이시거나 건강보험료에서 피부양자 탈락이 되셨거나 탈락 예정이시거나 아니면 건강보험료를 불입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건강보험료 때문에 부담이 돼서 부담을 느끼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퇴직을 하면서 일시금으로 받은 내 퇴직금을 IRP로 받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시는 분이 상담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담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은요, 만 59세 남자분이셨고요. 4년 전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한 직장에서 한 30년 이상 근무를 하고 열심히 근무한 덕분에 고위 간부직으로 퇴직을 하게 되셨는데요. 퇴직 금액이 5억 큰 금액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퇴직금을 수령을 할 때 IRP라는 계좌를 통해서 받지를 않고 입출금 통장을 통해서 수령을 하신 고객님이십니다. 네. 가족관계를 살펴보면요. 맞벌이 부부셨는데 지금 현재도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계시고요. 그리고 자녀는 둘이 있었는데 아들은 30살이고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2, 3년 정도 후에 결혼을 시킬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딸은 24살인데 대학생으로 재직 중이고 직장에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내년에 졸업을 하고 나면 직장을 이제 취직할 예정이었습니다. 부동산으로는 경기도에 38평형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서 4식구 거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살펴보면 사실 퇴직을 하고 남자분이 퇴직을 하셨더라도 현재 생활비가 배우자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생활비가 바로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자녀들도 결혼 자금을 2, 3년 정도 후에 이제 쓸 자금들이라서 당장 자금이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자금을 운용할 건지 퇴직금 받은 걸 어떻게 운용할 건지 당초 계획은 이런 거였습니다. 남들처럼 상가나 조그만 부동산을 구입을 해서 매달 따박따박 월세도 받고 그래서 계속 월세를 받아서 생활을 하다가 시세가 올라서 자본 차익이 발생을 하면 자본 차익도 없고 일거양득으로 수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발품을 팔아서 이쪽 저쪽 알아보고 정보도 알아보고 했는데 알아보다 보니까 그 상가나 그런 거를 부동산을 구입을 할 때 취득세나 등록세 그리고 보유할 때 재산세 그리고 월세 부분에 있어서 종합소득세, 건보료 등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를 했고 그 부분을 빼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내 손에 들어오는 수익률이 얼마가 많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부터 4년 전이라고 하면 구입하려고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경기 상황이 녹록치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그것만 보이듯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상가만, 건물만 계속 이렇게 보게 됐는데 공실률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노후 자금, 이제는 퇴직을 해서 수입이 없게 되는데 이 노후 자금을 그 부동산에 다 묶어놓게 되면 생활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월세가 계속 나오면 안정적으로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 정말 힘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일단 포기를 하고요. 지금은 현재 금융 자산에 이제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일단 주식에 이제 조금 이제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주식 투자를 한 그 종목이 너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한 1억 정도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을 가지고 내 원금, 퇴직금 5억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1억을 가지고 다시 투자를 했습니다. 주식을 또 샀죠. 한번 그냥 1억 산 거를 그냥 거기에서 끝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또 1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계속 오르지가 않는 거죠.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 1억이 결론적으로 반토막이 났지만 5천만 원을 벌었지만 이분은 1억이 내 원금이고 5천만 원을 손해봤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 마음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이렇게 하다가, 내 그 퇴직금이나 원금이 다 줄어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제 정기예금이나 안정적인 채권이나 이런 부분들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이제 또 발생이 된 겁니다. 이자가 오르고 수익이 채권에서 수익이 나다 보니까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게 되고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또 수익이 세금이나 그런 거 납부함으로 인해서 또 빠지게 되고 또 얼마만큼 줄여야 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제 또 신경이 쓰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뭐였냐면 자꾸 큰 돈이 자꾸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차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일부 쓰고, 또 누가 뭐 해달라고 그래서 일부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원금에서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래도 내 노후 자금으로 써야 될 자금을 지키고 불려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할 망정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내 주위 사람들, 나하고 같이 퇴직했던 동료들은 어떤가 물어봤더니 그 동료들은 그거나 IRP에 수령을 해서 금융소득 정확과세나 건강보험료에 신경 안 쓰고 운용을 해서 지금 잘 보존되고 있고 내가 나중에 실제로 생활비 필요할 때 쓰려고 준비 중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를 찾아오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들을 몇 번 접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얼마만큼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나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통계청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원래는 퇴직금을 받을 때 우리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을 때 개인형 IRP라는 계좌 그 계좌를 통해서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사유 만 55세 이후 퇴직을 하거나 담보대출 상환을 하거나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형 IRP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입출금 통장으로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예외 현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얼마 정도 이렇게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이고요. 여기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5세 이후에 퇴직하신 분이 58.2% 해당이 되시고요. 퇴직금 300만 원 이하가 39%, 담보대출 상환 및 기타가 2.8%로 이렇게 받아가셨습니다. 생각보다 인원 기준으로 했을 때 58.2%나 55세 이후 퇴직하시면서 일시불로 받아가셨다는 거죠. 다음은 금액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금액 기준은요, 2021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3조 1천억이 그 일시불로 받으셨는데, 세부적으로는 55세 이후 퇴직하신 분이 88.3%가 일시불로 받았다는 겁니다. 무려 금액으로 2조 7,618억을 받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왜 이거를 받아갔을까? 한번 일시불로 받아갔을까? 한번 사유를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첫 번째로는 대출 상환. 물론 대출 상환은 사실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이자가 발생이 되면 많이 부담이 되시겠죠. 예, 대출 상환 때문에 일시불로 받으셨고, 이분 사례처럼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구입하기 위해서 한 경우고요. 네, 자녀들 이제 성인이니까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받아가셨고요. 그다음에 IRP로 받았을 때 내가 다른 데 가서 이자 높은 데 막 찾아가서 하게 되면, 운용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안에서 운용을 하면 제 투자가 정말 제한적이라서 내가 더 많은 수익을 내기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받아가셨고요. 그리고 목돈이라는 게 모이게 되면 내 돈인데, 이 돈이 자꾸 쪼개져서 연금으로 내가 받게 되면 이 쪼개져서 내 돈이 다 없어져 버리는데 굳이 연금으로 받을 필요가 있겠나 해서 이렇게 또 받아가셨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수료를 떼고 나면 IRP 계좌 같은 경우에 수수료를 이제 금융기관마다 수수료를 떼는데, 수수료를 떼고 나면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그거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수수료를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일시불로 받아가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금 자산을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안타깝고 저를 정말 빨리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금을 IRP로 수령을 자꾸 하라고 하는데, 퇴직금을 IRP로 수령했을 때 장점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요, 다양한 상품을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IRP라는 한 계좌 안에서 원금이 보장이 되는 정기예금과 GIC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투자 상품, 그러니까 펀드, TDF, ETF, ELF 이런 이제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투자 상품도 가능하시고요.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하게 된 디폴트 옵션 상품,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서 시행되는 디폴트 옵션 상품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상품을 운용을 할 때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지정을 했더라도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수시로 이렇게 변경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자산 운용을 이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기예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는 고객님이 상담을 했는데, 이분은 퇴직을 하시고
한 몇 억을 이제 금융자산으로 운용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은퇴자들은 정기예금이나 그런 이자 부분이랑 연금으로 대부분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 입장에서도 정기예금이나 그런 이율들의 조그만 차이도 정말 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자산 운용을 했냐? 아침에 일어나시면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그런 것들을 쭉 보고 이자가 어디가 높은가를 검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자가 높은 데가 있다고 하면 아무리 멀더라도 찾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고객님 어제 뭐 하셨어요? 그렇게 여쭤보면 이분 하시는 말씀, 나 어제 천안에 갔다 왔어. 그래. 천안에 누구 뭐 가족이 있으세요? 그렇게 여쭤보면 나 거기 보니까 이자가 어디 뭐 A 저축은행인데 이자가 너무 높아. 그래서 저기 기차 타고 갔다 왔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시는 게 계속 은퇴하시고 매일매일 거의 하시는 게 일상화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건강상으로 다니고 신경 쓰고 하시는 게 건강상으로도 좋고 다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안 해본 것들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다른 일도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IRP에서 정기예금이 어떤 부분이 유리한가, 장점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IRP에는 정기예금에 시중은행 정기예금과 저축은행 정기예금이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각 저축은행 정기예금과 각 시중은행 정기예금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금리가 더 높은지 비교가 가능하고요. 신용등급이 어디가 높은지 그렇게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발품을 팔아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돌아다닐 필요가 없이 이 안에서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같은 금융기관도 예금자 보호 한도가 별도로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뚜벅뚜벅 걸어서 A저축은행에 이자가 높아서 갔습니다. 가서 정기예금을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 5천만 원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IRP 안에서 내 자금을 퇴직금을 운용할 때 IRP 안에서 보니까 또 A저축은행 금리가 제일 높은 겁니다. 그래서 A은행 저축예금을 또 5천만 원 가입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동일 금융기관 5천만 원은 예금자 보호되는 건 5천만 원까지만 되지만 이런 경우 내가 뚜벅뚜벅 가서 가입한 예금과 IRP나 DC 계좌에서 가입한 예금은 둘 다 합쳐가지고 동일 금융기관이더라도 각각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투자 상품인데, 투자 상품을 할 때, 내가 요즘에 투자 상품 가입을 하려고 은행에 가면, 투자 성향 분석하고 상담받고 녹취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서 보게 되면 IRP 안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주식이나 채권이나 인프라나 뭐 아니면 니츠나 그런 것도 다 가능하시고요. 나 미국에 투자하고 싶어, 일본에 투자하고 싶어, 아니면 저기 영국에 투자하고 싶어, 이렇게 나라별로도 가능하시고요. 요즘에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떴는데 2차 전지에 투자할래? 아니면 반도체가 괜찮은 것 같아. 반도체에 투자할래? 이렇게 하는 섹터별로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국내 또는 해외에도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씩 골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고르기가 힘들고 내가 잘 모르겠어 하는 경우에는요. 포트폴리오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디폴트 옵션 상품이나 TDF 상품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디폴트 옵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노동부에서 승인을
해줬고 그 상품들이 각각 투자 성향별로 나누어져서 본인의 투자 성향만 분석을 하시고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TDF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품이냐면 이 안에서 이 TDF를 투자를 하게 되면 알아서 자산 배분을 해주고 굴려주고 리밸런싱까지 알아서 해주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한테는 신경을 안 쓰고 덜 쓰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퇴직소득세 절세 부분인데요. 퇴직소득세가 최저 한 2%에서 한 23%, 4%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이거는 내가 퇴직한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느냐, 아니면 금액이 얼마나 큰가, 그런 거에 따라서 개인마다 퇴직소득세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IRP에 수령을 해서 만 55세가 지나게 되면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금 개시를 통해서 퇴직금을 받게 되면 내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연금 수령 기간,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받아서 10년까지 받는 거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연금으로 수령 개시했을 때 30%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10년 추가부터는 40%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아까 그 상담 사례, 그 고객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은 퇴직금이 5억이었습니다. 5억이었고 퇴직소득세 10%를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소연금 수령 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이 최소연금 수령 기간이라는 거는 뭐냐면 5년 동안 최소 이 정도 기간을 나눠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절세 혜택을 주겠다,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최소연금 수령 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2013년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가입하신 분은 5년, 그 이후에 가입하신 분은 10년이셨는데 이분은 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간 연금 수령 한도, 퇴직금이 들어가면 연간 연금 수령 한도 1년차가 되는데요. 1년차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연간 수령 한도를 정해놓은 이유는 이 한도 내에서 받게 되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해놓은 이유는 연금 수령 초기에 많은 금액을 찾아가면 연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일시불로 찾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매년 연금을 그래도 나눠서 받아라 하는 의미에서 설정을 정부에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 사례를 보게 되면 일시금으로 수령했을 때와 IRP로 수령을 해서 연금 개시 후에 전액 인출을 했을 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일시금으로 IRP에 입금하지 않고 입출금 통장으로 5억을 수령을 했습니다. 수령을 했더니 10% 퇴직소득세 전액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을 모두 다 납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지 않고 IRP에 입금을 했다가 연금 개시를 한 다음에 전액 인출을 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1년차 연간 연금 수령 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도 내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액을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원래는 10% 1,200만 원을 떼야 되지만 할인받아서 7%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840만 원만 납부를 하시면 되시고요. 한도 외 금액, 초과되는 금액 3억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100%를 다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3,800만 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총 4,640만 원이 되십니다. 당장 그렇게 하더라도 360만 원이라는 절세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다음은 5번째 장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연금 지급 방식인데요. 연금을 수령을 할 때 퇴직연금 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긴 한데요. 당행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내가 1년 받겠다, 2년 받겠다, 10년 받겠다, 20년 받겠다, 30년 받겠다 이렇게 기간을 정하는 기간 지정 방식이 있고요. 100만 원 받겠다, 200만 원 받겠다 그렇게 금액으로 지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내가 그냥 자유롭게 내 돈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인출을 할래 하는 경우 자유 인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방법은 서로 상호간 언제든지 자유롭게 변경도 가능하시고요. 내가 10년을 받겠다 했는데 좀 돈이 조금 여유가 생겨서 나 20년 정도 받고 싶어. 그렇게 변경도 가능하시고요. 나 200만 원 받았는데 300만 원을 더 올리고 싶어. 그렇게도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자유자재로 연금 지급 방식을 수시로 본인 상황에 맞게 바꾸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유인출 방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유인출 방식을 활용하시면 고객님께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자금 유동성도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퇴직소득세 최대 절세 전략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자금이 지금 필요가 없다. 아직 연금을 수령 안 해도 된다 하는 경우더라도 만 55세 이상이신 분은 매년 최저 10만 원을 인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출을 매년 해서 10년까지 10만 원 인출을 하면 총 1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해서 30% 할인을 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를 하시면 돼요. 즉 10%라고 가정을 하면 7%만 납부를 하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11년 차에는 아까 그분같이 퇴직금이 5억이다 가정을 하면 100만 원 빼고 4억 9,900만 원에 대해서 일시불로 찾더라도 40% 감면 혜택이 있는 겁니다. 즉 6%만 내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로 절세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긴급자금 등 이벤트 자금이 발생이 됐을 때 아까 같이 중간에 하다가 뭐 부동산을 구입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자녀가 결혼해서 자녀 결혼 자금을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때 필요한 자금을 수시로 인출이 가능하십니다. 그때에는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장점으로는요, 저율의 연금소득세 과세인데요. 이건 한꺼번에 내가 돈을 받아가지고, 금리가 높고 투자 수익이 높은 그런 상품, 일반 금융 상품으로 운용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한 경우와 IRP 안에서 운용 수익이 발생됐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일반 금융 상품에 퇴직금을 그냥 찾아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정기예금을 예를 들면 만기가 됐습니다. 만기가 되면 이자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띱니다. 15.4%를 띄고 2천만 원이 초과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시켜서 세금을 더 띱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산정을 할 때 포함시켜서 또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근데 IRP 안에서 운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IRP의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자에서 세금을 떼는 게 아니라 떼지 않고 그대로 투자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투자 원금이 더 많아져서 재투자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된 수익 부분 있죠. 그 부분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 5.5에서 3.3%만 떼고 분리과세 종결됩니다. 그 안에서 아무리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는 제외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 7번은요. 7번째는 수수료 부분인데요. 수수료 때문에 나 진짜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연금 개시 전에요.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운용관리 수수료는 최저 0.03%에서 0.25%까지 이제 부과가 되고요. 자산관리 수수료는 최저 0.18%에서 0.2%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는 사실 우리가 전산, 그러니까 은행에서 연금을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을 입금하거나 뭐 상품 변경을 하거나 그럴 때 그런 전산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관리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 55세가 돼서 내가 연금 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이 수수료가 다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 면제를 받게 되면 매년 내야 되는 수수료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게 누적이 되면 이게 수익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 55세가 되면 내가 연금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자유인출 방식으로 연금 개시를 해서 그렇게 하시면 수수료 면이나 절세 면에서 많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퇴직연금 사업자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당행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요. 이분이 그래서 나도 그러면 IRP에 좀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시거나 아니면 금융소득을 줄여서 건보료나 그런 데에서 좀 줄여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입금을 하느냐? IRP와 ISA 계좌를 활용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IRP와 ISA가 어떤 상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혜택이 어떤 혜택이 주어지냐면요. 첫 번째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3년 이상 유지를 했을 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ISA 안에서도 다양한 상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투자상품, ETF, 주식도 다 가능하신데요. 여기에서 발생된 수익, 일반형으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통산손익이라고 하면 내가 여러 가지 상품을 가입해서 수익 난 것도 있고 손해가 난 것도 있을 수 있으신데요.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 총 금액이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분리과세 혜택입니다.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되는데 그 이상 난 수익은 어떻게 되는데 이거는 9.9%로 분리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원래 정기예금 가입하면 15.4% 세금을 떼어야 되는데 9.9%로 분리과세를 해준다. 우리 예전에 세금우대 통장하고 거의 비슷한 기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개인형 IRP에 만기가 되면 개인형 IRP에 이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가 있다.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거주자만 가입 가능하시고요. 15세 이상 19세 미만 근로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직전 3개년, 그러니까 가입하려고 하는데 그 직전에 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으면은 가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납입 한도는요, 연간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시고요, 최대 1억까지 가능하십니다. 이 납입 한도는 2월이 가능하신데요. 내가 맨 처음에 첫 해에 가입을 하면서 1,000만 원을 불입을 했습니다. 불입을 하고 그동안 계속 1년, 2년, 3년, 4년, 5년 될 때까지 불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연도 5년 차에 내가 돈이 생겨서 한꺼번에 9천만 원을 입금하고 싶다. 그랬을 때 그동안 못 냈던 것까지 다 입금을 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이제 IRP,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개인형 퇴직연금 혜택은 첫 번째, 세액공제와 노후 대비입니다. 노후 대비이고 두 번째는 소득이 있을 때 높은 세액공제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하시고요. 이건 연금저축 계좌 포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율과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퇴직소득세가 절세가 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들에 대해서 연금소득세 5.5에서 3.3%만 부과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상은 소득이 있는 개인이나 퇴직급여 일시수급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으신 분들만 가입 가능하시기 때문에 혹시 자산이 좀 있어서 절세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소득이 있을 때 직장 다니시거나 사업자 등록증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계좌를 좀 몇 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 범위 내에서 입금이 가능하시고요. 1,800만 원은 연금저축과 DC 그 개인 부담금도 다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ISA는 2월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2월 납입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IRB는 1,800만 원 올해 불입했는데 내년에 불입 안 하고 그 다음 해에 불입하겠다. 그러면 그동안 못 냈던 거 넣겠다.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불입을 1,800만 원까지 매년 최대 불입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가지의 공통적인 내용은요. 통상손익이 적용되시고요. 과세 이연이 적용되시고요. 여기에서 아무리 많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에서 제외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IRP에다가 이 자금을 넣을 것인지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IRP에 최대 1,800만 원까지 불입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ISA에 2,000만 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IRP에 1,800만 원, ISA에 2,000만 원을 불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년 차에도 1,8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불입을 하시게 되면 최종 5년 차가 되면 IRP에 총 불입하신 금액이 내 원금 기준을 했을 때 9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ISA는 1억이 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까 설명드릴 때 ISA의 만기 자금은 IRP에 입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ISA의 만기 자금을 해지해서 60일 이내에 IRP에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입금을 하게 되면 내가 불입한 금액이 원금만 1억 9천만 원이 됩니다. 이자는 이제 뭐 별도로 따로 이제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1억 9천만 원이 되고 내가 자금이 또 생겼다. 그러면 또 ISA를 가입을 해서 또 불입하다가 또 이렇게 넣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제 운용을 했습니다. 운용을 했는데 운용을 하고 나서 내가 5년 지나게 되면 언제든지 돈을 연금 신청을 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때 꼭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세법상 세액공제,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세제 혜택을 받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소득세 5.5에서 3.3%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퇴직을 하고 나서 불입하신 분들은 세액공제를 안 받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세액공제 미등록 신청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세액공제 받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 근데 금융기관의 전산에서는 입금이 되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체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세액공제를 받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청을 하시려면 세무서나 아니면 홈택스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발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하시는 은행에 다 제출을 해서 나 이거 세액공제 안 받았으니 미등록 신청을 해주세요. 그렇게 신청을 하시게 되면 신청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받게 되면 불이익을 면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다가 아까 연간 연금 수령 한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간 수령 한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긴급하게 이 자금 어느 정도 인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시면은 여기에서 인출도 가능하시니까 불이익 없으시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퇴직금을 IRP에 왜 수령해야 되고 IRP의 장점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IRP와 ISA를 활용해서 어떻게 절세 및 노후 자금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노후 은퇴 자산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생을 10이라는 숫자에 표현을 한다고 하면 즐거운 하루가 정말 즐겁지 않은 9날을 견디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즐거운 하루하루를 많이 저축을 하셔서 편안하고 행복한 골든 라이프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KB국민은행 골든 라이프 평촌본계센터장 류연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